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콩나물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CBS 라디오 듣고 오는데 광고에 네. 오늘은 콩나물 먹는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우리나라 콩나물 그 연간 소비 생산액이 2,700억 원 정도 되고 콩나물 사용량이 5만 톤, 중국산은 6천 톤 정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콩나물 이제 이런 회사가 대한두채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대한 무슨? 두채. 두채? 그러니까 콩두자에다가. 네, 그래서 만들어서 콩나물 먹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월 9일, 19일, 29일이래요. 오늘은 6일인 오늘은 구자가 약간 콩나물처럼 생겨서. 예. 오늘은 아닌데,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오니까 이제 드시라고. 아니, 어제 뭐 저 콩나물 파시는 아주머니한테 로비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닌데. 로비 받으셨네요. 로비 받으신. 어쨌든 우리 농산물 많이 그렇죠. 이용하시라. 이거는 좋은 얘기였어요. 고맙습니다. 독특한 인사.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항상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오셔서 인사를 저까지 인사를 많이 하면 재판정을 못해요. 그 얘기 저는 여기까지만. 언제까지? 누님이 그만두시면 제가 할게요. 친숙한 두 분의 인사 분위기 오늘 좋아요. 제가 일주일 이제 비웠잖아요, 자리를.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놀란 게 겨우 일주일 비웠는데 이슈가 겨울 아니요. 다 바뀌었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중에서도 단연 스타가 된 인물, 나쁜 의미로 스타가 된 인물, 양진호 회장.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양진호 회장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서 파생된 웹하드 업체들의 이 음란물 카르텔 얘기를 들었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뭔가 어디론가 유착이 돼 있을 거라는 이 내부 고발자의 얘기. 신기하게도 단속 나오기 직전에 정보가 다 온다.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에 충격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거는 뭐 단란주점이니 룸사롱이니 그런 쪽에서도 좀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매매 단속 가기 전에 항상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박상현 기자가 사실 지금 갑질 영상을 폭로를 한 상황이잖아요. 철록의 박상현 기자. 그런데 사실 본질은 그것보다는 법조비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거와 관련된 지금 후속 기사가 나오진 않아서 그렇죠. 멘트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있었던 그 교수 폭행 사건 그건 뭐 워낙 이제 모든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부인과 동창이었던 네, 동창이었던 그 교수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17년에 고소가 이뤄졌고 그리고 무혐의가 나왔다가 양 회장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재기소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도 양 회장의 검찰의 소환이 한 번도 안 됐다.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법조비리 쪽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게 보면 단속 정보까지 다 빼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지금 얘기로 봐서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그 건을 맡았던 어떤 변호사가 내가 짜주는 프레임대로 가라. 여기에 대해서는 나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괜히 나서고 얼쩡거릴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얘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 폭행에 가담했다라고 혐의가 이제 있었던 고소당한 5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다 얘기가 됐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다 재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가 다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수사 받으러 갈 때도 니네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오로지 그 동생 한 명만 사실은 이제 처벌을 받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8명이 교수한테 아주 모욕적이고 대단한 폭행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이 이제 그 고소가 됐던 걸로 얘기가 됐고 그 중에서 동생만 처벌받았죠.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학교 다녔다는 동생만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받게 되는 그 계기와 그 과정이 그 변호사가 뭐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어떤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놨으니 니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박상규 기자의 주장이거든요. 그때 변호사는 최유정 변호사가 아니에요? 네, 최유정 변호사는 이혼 사건 할 때 관련됐던 사람이고 근데 문제는 그 변호사가 오로지 이분하고 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건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중에 교수 폭행 건의 담당 변호사는
청와대에 근무했었던 청와대 출신 마모 변호사,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가- 정확하지 않고요. 이거는. 근데 예. 어쨌든 그 박상규 기자의 이제 주장이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혀 근거 없이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간의 평이죠. 지금 후속 보도가 계속 남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죠? 직장 내 갑질. 네. 직장 갑질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패턴의 사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법조비리? 아니 거기가 끝일까? 정치권과의 연계성? 어디까지 갈 것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끝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좀 의심스러워하는 거는 특히 이제 이게 수사 단계에서 정리가 됐고 한 예. 번도 양진호 회장을 부르지도 않고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예. 경찰과 검찰 라인에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뒷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알려진 예, 얘기는 예. 그쪽 라인에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웹하드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뭐 혹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약점을 무서워했던 누군가가 이제 뭐 이 사람에게 좀 협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재판정에 올릴 거리가 있었거든요. 준비했죠. 준비한 게 네. 있는데 오늘 법조인들이 나오셨고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로 좀 더 갈까요? 괜찮아요, 밖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두 분이 사실 굉장히 아는 게 많으세요. 저랑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들어왔는데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다음 주로 미루고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양진호 회장 사건은 크게는 두 줄기. 네. 폭행 사건이라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 덩어리는 이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행위들. 네, 우리가 음란물 앞에서 유통 말한 관련 행위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던 거 2015년에 있었던 퇴사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폭행한 거. 예, 그게 이제 예. 첫 번째 공개된 영상이었습니다. 예. 뭐 양진호 회장의 이름을 딴 아이디로 글을 5개 올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글을 올렸는데 댓글 5개 댓글 올렸다고. 5개 올렸다고 와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했던 거. 그리고 그 다른 직원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건 그 직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 회사의 분위기는 저기서 무언가 거들었다가는 나도 죽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엿보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교수 폭행 사건. 이게 크게 보면 폭행 사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음란물 유통 관련해서는 그 위디스크라는 업체가 사실 거기서 저도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네네. 근데 아까 위디스크 그 자체가 회원이- 잘못된 건 위디스크 아니에요.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여러분 저도 들어가 봤어요. 네. 저는 그 전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번에 사건 터지고 들어가 보니까 영화, 네, 드라마, 음악 뭐 다 게임, 있어요. 드라마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무슨 뭐 11번가 네, 뭐 네. 어디 무슨 마켓 네. 들어가서 물건 사듯이 동영상 똑같습니다.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저작권료도 지불하고 사는 지불하는 거니까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TV에서 다 되잖아요. IPTV로. 네네.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봤는데 근데 그곳에 유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수익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지불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 자체가 저작권 그러니까 있어요. 일부 있는데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합법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불법적인 거는 예. 그건 수익 구조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촉진법에 보면 예. 음란물 유통에 관해서 처벌하는데 아주 처벌이 약해요. 1년 이하 징역.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 음란물을 유포하는 유포하는 것을 그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1항에서 제1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음란한 영상이나 부호나 뭐 이런 것들을 유통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예.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처벌 조항이 예, 1년 있네요. 이하의 징역. 네, 그럼 근데- 그걸 찍은 사람은 몰카 같은 거 리벤지 아, 걸 이제 찍은 거기서 사람은 달라요. 지금 몰카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 음란물이라는 건 개념이 달라요. 음란물은 이제 뭐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야동 야도 그런 것들은 그냥 유통을 하면 그렇게 좀 낮은 정도의 처벌인데 예. 몰카를 업로드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몰카를 업로드하는 게 양진호 회장과 관련이 있으면 이거는 죄명이 바뀌어요. 성폭력 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유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확인해봐야죠. 이제 그거를 확인해 봐야죠. 이제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지금 수사 중인 거죠. 네, 그거. 사실 경찰도 포커싱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예. 그게 인정이 되면 양진호 회장의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 지금까지 갑질 수도 없이 봤잖아요. 예. 대한항공도 그렇고 예. 근데 처벌 제대로 받던가요? 그러네요. 폭행은 합의하면 끝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처벌보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처벌보다 버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럼요.
계속 이게 뿌리 뽑히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빼는 거죠. 게 재산이 자기가 2천억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나 돈 이렇게 많다. 대한민국은 2천억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막 폭행도 하고 별별 갑질을 다 했다는데 그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웹하드나 뭐 이런 뭐 이상한 야동 뭐 음란물 이런 거를 올리고 뭐 지워주고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거 아니에요? 무슨 또 여기서 지금 우리 청취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살짝 언급했던 것 좀 재밌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여기서 더 나가면 이거 탈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횡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수익 구조가 높다고 해도 그 단기간에 그 정도의 개인 재산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탈세, 횡령, 거기다가 뒤에 누가 봐준 거 아닌가? 어디까지 연결된 건가? 이런 것까지가 다 가는 문제고 처음에는 폭행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폭행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자극적이죠. 줬지만 자극적이지만 나머지 것들이 이제 혐의로 따지면 훨씬 중요한 거라 봐야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두 덩어리가 있고요.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사실 우리 사회가 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확장성이 있는 문제는 이 뒷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유통, 음란물 유통의 과정. 그 사이에서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가.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다시 폭행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법조 비리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 교수 폭행 사건이 그렇게 한 명 처벌로 다 간단하게 끝난 거. 이게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그 교수가 당한 것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참 언급하기도 불쾌할 정도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상해 뭐 폭행 이런 걸로 그 교수님이 고소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해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화장실 같은 데다 이렇게 몰아넣고서 갇힌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서 교수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버리게 되면 CCTV 같은 게 없는 이상은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당연히 못 찾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라는 분이 한 명에게 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모른다 안 했다라고 해라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교수 주장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교수가 그 3주 진단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친 견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희생양이 돼서 누군가는 폭행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명을 찍어서 네가 해라라고 했던 거 뒤집어 쓰고 가라 네가.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가 없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폭행이든 상해든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략하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중에 이제 그 동생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양진호 회장 같은 사람 처벌 안 되고 동생만 뭐 기소 의견으로 나가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형 양진호에 대해서 다시 좀 해달라고 수사 요청을 했잖아요. 항고 같은 걸 하면서 그랬더니 그때 동생이 그 과정 중에서 자기 조카를 보다가 조카를 때렸대요 좀. 양진호 회장의 애를 그랬더니 그 양진호 회장의 부인이 왜 우리 시동생이죠. 시동생한테 왜 우리 애를 때렸냐고 하면서 뭐 고소를 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기분이 나빠서 싸움이 벌어졌다. 집안 싸움이 벌어졌군요.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그래서 내가 형을 돌봐줬지만 은닉해줬지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수사 관련된 것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형한테 나 이거 가서 다시 말 번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번복을 조금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다시 불러서 야 그러지 마. 이거는 저번에 형하고 싸워서 네가 기분 나빠서 했다고 말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동생이 그럼 10억 원 달라. 내가 그냥 맨입으로 못 넘어가지라고 해서 10억을 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형이 그럼 좋다 3억 줄게. 3억을 해서 퉁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피해자들끼리 말을 맞춰버리게 되면 찾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교수가 양 회장이 뭐 내 가래를 먹어라, 뭐 구두를 핥아라 이런 모욕적인 것,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주 정말 치욕적인 상황들을 다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 이름을 쭉 적어라. 제일 끔찍해. 그 당시 교수의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 녹취 내용을 잠깐만 들어보죠. 병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치료도 드렸는데 뭐 대답하기 싫으면 마시고. 자, 끊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 연락이 사람을 편을시켜서도 가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절대 연락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받겠습니다. 정말 큰일 날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죽일 겁니다.
제 전화는 꼭 받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전화 한번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양진호 회장 목소리인 거예요. 양진호 회장이 지금 얘기가 200만 원 치료비 받으세요. 뭐 싫으면 말던가. 그리고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은 죽인다. 네. 그 다음에 내 전화 꼭 받아라. 이게 진짜 무서운 내 전화만 거예요. 받아라. 내 전화만 꼭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전화 이 녹음 내용이 예. 만약에 이게 수사기관에 들어갔었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양진호 회장을 안 부르면 검찰은 정말 미친 겁니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건 이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고소할 때 안 넣었을 리가 없을 저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하는데,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피의자들끼리 입을 맞춰서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갔는데 양 회장을 한 번도 안 불렀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지금 그 하나. 부분은 아직 정확히 네, 모르는 그래서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드린 교수가 거고요. 검찰에게 저는 네. 제출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제일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다음 또 그럼요. 하나. 아까 노 변호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밀폐된 데서 남들 안 보는 데서 폭행을 했으면 증인이 없으면. 그랬을 증인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했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이번에 첫 번째 영상 공개됐던 그 장소고요. 회장실이 투명하게 안이 보이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이 목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폭행 이후에 나가는 것도 그 직원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폭행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좀 양심 고백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사실 양진호 회장의 처벌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고 있어서 한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마약 얘기가 계속 그 기자들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얘기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 회장이 자신이 마약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교수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폭행을 한 거다. 외도 의심이 아니라 이런 게 아직 확인된 소문입니까? 사실 아니고요. 이제 지금 박상규 기자, 셜록의 박상규 기자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 교수와 이 양진호 회장의 전 아내가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마약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뭐 불륜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를 폭행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양 회장이 염색을 뭐 하면서 무슨 순대 간 색깔로 염색해오라고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염색을 여러 번 하면 그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결된 게 아니냐. 이거는 설이에요. 아직. 지금 아까 그리고 저기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사무실에서 직원이 보는 데서 교수를 폭행했다. 그건 아니고 화장실. 양진호 회장은 건장한 남성 4명과 함께 회사의 화장실에서 교수를 2시간 반에 걸쳐 무차별 집단 폭행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사무실에 했던 것은 그 직원에 대한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한 처벌이 과연 내려질 것인가 좀 의아스럽네요.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놀라고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 분명하죠. 저는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방탄 변호사님들 좀 정신 차려주세요. 그런 물론 누구라도 다 변호 받을 권리가 있지만 좀 그래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데는 좀 도와주셔야죠. 예, 백 변호사님 마지막 마무리. 사실 저는 지금까지 봐온 갑질 중에 이보다 더한 갑질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해봤지만, 그러니까 방송을요. 깜짝아. 저분이 의지를 당하시긴 해도 갑질할 분은 아닙니다. 주로 많이 의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항상 이럴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그 갑질 방지법. 갑질 방지법은 근데 사실 법 자체가 사실 문구 자체가 너무 애매해서 그거는 사실 죄형법정주에 좀 반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까 뭐 어떤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사회정의가 실현됐으면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된 건지 뒷배가 누군지 있다면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노컷뉴스에서 좀 해주세요. CBS 노컷뉴스. 김현정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전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